기계 분야 쪽에서는 2D 도면, 3D 도면 작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직무 분야가 될 수가 있고요. 아마도 기계학과의 대부분의 커리큘럼에는 이 3D 모델링 실습이 교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강좌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맞춰서 3D 모델링 실습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비대면으로도 실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되며, 카티아를 활용해서 이 3D 모델링 실습에 대한 비대면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원 소프트웨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게 된 카티아 뿐만 아니라 NX라는 소프트웨어, 또 솔리드웍이라는 소프트웨어, 인벤터 등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본 강좌에서는 카티아를 활용을 해서 3D 모델링 실습에 대한 강좌를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3D 모델링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NCS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 3D 모델링 실습 강좌도 NCS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가 있는데요. 그 NCS가 뭔지 잠깐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곧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이라고 NCS, 우리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산업 현장에서 보면 직무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그 해당 어떤 직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 어떤 태도들을 산업계에서 요구를 한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식, 기술, 태도 이걸 표준화시켜 놓은 겁니다. 표준화시켜서 결국 이제 우리 교육훈련기관 쪽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커리큘럼에 반영해서 가르치도록, 그 다음에 자격 검정 시험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용, 배치, 승진, 여기서는 회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되겠고요. 이름으로써 현장에서는 직접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하면 새로운 직무를 또 가르칠 필요 없이 직접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대학 졸업자들이 현장에서 다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거에 NC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CS는 통합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NCS라고 치고 엔터키를 쳐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www.ncs.go.kr 이렇게 대표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는 NCS 통합 관련된 것들, 기업체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다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직자들이 이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훈련기관 쪽에서 또 이 과정을 설계하고 할 때 쓸 수 있는 영역 등등등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NCS 사이트에 보면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데, 여기를 지금 눌러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NCS 학습 모듈 검색하는 분야에는 총 분야가 이제
24개 분야, 큰 대분류 24개 분야에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이제 형상 모델링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설계 직무 쪽에 있습니다. 크게 기계 분야 쪽에 대분류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에 능력단위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대분류 기계 쪽에 들어가 보면 기계 분야 쪽도 보시면 크게 4개로 설계부터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 기계 설계를 눌러보면 또 소분류에 뭐 기획하고 설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시 2번에 있는 기계 설계를 눌러보시면 기계 설계 쪽도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 요소 설계를 체크를 해봤더니 해당 능력 단위가 여기처럼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하게 보시면은 능력 단위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3D 형상 모델링 작업이라는 거 고유한 번호들이 분류 번호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도에 개발이 되었다는 거고요. 뭐 요소 공차 검토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버전이 맨 처음에 시작되면 1, 뭐 2, 그 전에 이제 개발되었던 것들이 이제 세 번째 개정을 해서 19년도에 개정을 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수준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들이 우리 뭐 고등학생 정도만 쓸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이 한 2수준 정도, 그 다음에 뭐 전문대학 2년 과정 정도 그런 수준이 약 3수준 정도, 4수준은 뭐 이렇게 대학 정도 수준, 그 위에 수준이 이제 6수준, 5수준 이렇게 보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D 영상 모델링 작업은 기계 설계 분야 쪽에서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누구나 이렇게 좀 익혀야 되는 그런 어떤 능력단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형상 모델링 작업 능력 단위를 실제 열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제 분류 보유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보유된 고유한 번호고요. 능력 단위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D 형상 모델링 작업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작업 환경에 맞도록 설정하고 모델링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작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형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준비하는 또 수행 준거라고 해서 여기에는 작업 준비는 뭘 하냐, 3D 프로그램 환경에 맞도록 설정하고 부가 기능을 설정하고 도면 형식을 균일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수행 준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된 지식, 이런 기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3D 형상 모델링 작업은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 형상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델링 작업하기 위해서는 뭐 KS, IS 규격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은 당연히 3D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소, 수행 준거, 그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적용 범위,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능력 단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장비,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능력 단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평가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중간에 뭐 과정 평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결과 평가에서는 뭐 포트폴리오나 평가자 질문이나 그 다음에 작업장 평가를 통해서 이 능력 단위를 학습자가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또 교수자는 평가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능력 단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이런 능력 단위를 갖다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여기 이제 통과를 하면 이 능력 단위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 강좌 자료는 앞에 있는 3D 형상 모델링 작업이라는 능력 단위, 크게 큰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작업 준비하기, 작업하기, 이게 능력 단위 요소라는 걸 가지고요. 이 능력 단위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 준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설정하고
부가 명령을 설정하고 도면 형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3D 형상 모델링 작업하기 위해서는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기하 구속 적용하고 모델링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완성된 모델링이 필요하면 또 다시 편집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는 내용까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 동영상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를 실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도, 보통 화면 아래에 보면 인도 로고가 보이고요. 로고를 선택하여 보면은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이 쭉 보이는데, 그때 우리 카티아 실행 파일을 선택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카티아를 종료할 때는 실행 파일에 보시면 실행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창을 닫는 X 표시 있죠. 이것을 클릭하거나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보시면 Exit, 파일 메뉴 Exit를 눌러서 종료를 시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저장할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뜨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카티아 실행하는 방법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지금 카티아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티아가 실행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카티아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조건을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X 표시 닫기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카티아 화면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도용 응용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보시면 왼쪽 윗부분에 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트리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모델링 작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작업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기록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 스타트부터 헬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메인 바, 메뉴 바입니다. 그래서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각각의 메뉴를 눌러보시면 아래 하부 메뉴들이 나오는데 모든 메뉴들이 여기에 일목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플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3D 공간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XY, YZ, X 평면, 3개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 평면을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3개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컴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간상의 방향좌표, X, 오른쪽에는 툴바들이 있고요. 그 명령어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이 이제 작업하는 워킹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3D 모델링 형상을 한번 무작정 따라하기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육면체, 증육면체 하나 만들었던 그런 내시인데, 이건 직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영역이 파트, XY, YZ, ZX 평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트리라는 영역이고요. 어떤 소프트웨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시를 하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립면체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케쳐 1번을 통해서 패드 1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형상을 완성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각각의 진행된 모델링 과정이 첫 번째 패드 1번 아래 중립면체, 두 번째는 원기둥,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트부터 헬프까지는 풀다운 메뉴인데, 여기 보면 각각의 파일 메뉴 눌러보시면 아래에 명령어들이 쭉 들어있죠.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령어들이 이제 도구막대로 빠져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구막대는 잡아다니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도구막대들은 빈 공간에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 모드에서, 현재 실행된 모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막대들이 다 보이고요. 이 중에서 V 표시 체크되어 있는 것은 현재 화면에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구막대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가져오고, 또 필요 없으면 또 감춰서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모델링을 한 예시까지 잠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구막대를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구막대는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카티아에서 제공되는 모든 도구막대들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막대들은 실행된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는 파트 디자인 모드가 실행이 되어서 솔리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도구막대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탠다드 워크벤치, 좀 화면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탠다드 워크벤치, 그 다음에 뷰 도구막대는 어떤 모드가 됐던 간에 다 활용을 하는 공통적인 도구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 현재 솔리드 모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막대들, 자주 사용하는 도구막대들을 체크해 놓은 건데, 드레스업 피처, 그 다음에 실렉트, 스케치 베이스 피처, 그 다음에 스케쳐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요 정도의 도구막대들을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별도로 컨스트레인, 이것은 2D 도면을 쓰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닫아버리시고 나머지 필요한 영역들은 이 영역에 있는 도구막대들만 활성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화면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도구막대 정리를 직접 카티아 소프트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구막대들이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이 되어 있는 모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막대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는데요. V 표시 체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V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거고, V 표시가 되어 있는 도구막대들만 현재 카티아 바탕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 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스탠다드, 워크벤치, 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쓰는 것들이고요. 자,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형 연산자 이것도 없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좀 주로 쓰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드레서 피처 이걸 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 이 부분도 포인트 라인 플랜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쓰는 것들이고요. 실렉트 객체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이거 좀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컴팩트 똑같은 스케치 베이스 피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화면이 이렇게 넓게 보통 이렇게 넓은 화면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걸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표 아이콘 하나만 나오고 아래 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케처. 스케처는 2D에서 3D로 공간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베이스드 피처 이것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이런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컴팩트 이렇게 이 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요 드레스 피처 인서트 없애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도구막대들을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도구막대 앞에 보시면 이런 회색 바가 있는데 회색 바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왼쪽을 클릭하고요. 갖다 놓으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도구막대를 좀 편리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구막대는 여기서 이렇게 닫아 버리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도구막대들만 놔두시고 이 도구막대들을 위치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탠다드 도구막대, 뷰 도구막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인도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디나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그 다음에 새로 카티아 파일을 열어오고 또 저장하고 뭐 이런 도구막대들 모음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뷰 도구막대 화면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위치를 움직인다든지 또 어떤 위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크기를 확대를 시킨다든지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보는 형상을 뭐 등각뷰로 본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뷰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뷰 도구막대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워크벤치가 있는데 이 워크벤치는 우리 스타트 메뉴에 보면 카티아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모델링에서는 이 미케니컬 디자인 쪽에 뭐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트 디자인, 솔리드, 어셈블리, 조립품, 스케쳐, 그 다음에 드래프팅, 도면 추출하고 와이어프레임 앤드 서페이스 디자인은 서페이스 관련된 그런 형상을 갖다가 모델링 할 때 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워크벤치에 모아둘 건데 현재는 어떤 설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워크벤치 아이콘의 뒤에서 이제 이 워크벤치 빨리 가기 정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 아이콘은 가장 먼저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실렉트, 그 다음에 스케쳐. 스케쳐는 2D 공간에서 이제 3D 공간에서 2D 공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어떤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2D 평면, 여기 보시면 2D 평면이 보이실 겁니다. X, Y축 좌표계로. 다시 익사이트 워크벤치 아이콘을 누르면
3D 공간으로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드레스 업 피처. 이것은 이제 편집 기능들입니다. 필렛 자리에 챔퍼 기능, 드래프트 시키고 쉘 구멍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 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미션 피처. 공간상에 모델링을 옮긴다든지 회전시킨다든지 대칭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갖다가 동시에 또 생성시키는 패턴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라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이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는 그 옆에다가 놓겠습니다. 생성, 편집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는 여기, 레퍼런스 엘리먼트 여기. 자, 이런 정도로 배치를 해두면은 카티아에서 쓸 수 있는 솔리드 파티 디자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막대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자들은 이런 도구막대들 자유자재로 놓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구막대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실습을 진행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그 마우스 포인트만 보고 어디에 있다는 것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또 따라가시는데 좀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구막대 정리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물론 각각의 모드들마다 다 틀립니다. 현재는 지금 파티 디자인 모드에서 도구막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스케치 모드에서는 도구막대가 또 다시 또 다양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케쳐 모드 설명을 드릴 때 별도로 도구막대 정리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